다음은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현상들이죠. 한 가지 기사 그리고 몇 가지 사진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요.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당 대변인을 뭔가 토론 배틀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서 뽑겠다 이랬죠. 그래서 전 국민을 상대로 공모를 한 겁니다. 응모해 주세요. 그리고 경쟁을 벌여서 선발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응모 결과예요. 아이돌 그리고 전 CEO 그리고 탈북자까지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1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겁니다. 이 정도면 흥행 성공이에요. 그리고 지원하신 분들 대표를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다양하죠. 이준석 대표의 정치 실험 1호 공약인데요. 나이로 보면 18살부터 79살까지 아주 다양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560여 명이나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경쟁률은 141대 1입니다. 4명을 뽑습니다. 4명. 그런데요. 그중에서 2030 세대의 비율이 73%, 젊은 층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한 변화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TV 생중계, 문자 투표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지원자들 비율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20대가 41.7% 가장 많습니다. 30대가 31.6%로요. 2030 세대가 전체의 73%. 10대 참가자도 6.4%나 된답니다. 젊은 층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진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준석의 달라진 글씨체. 사실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방목록을 작성한 글씨체를 보고 참 말들이 있었죠. 말들이. 글씨체가 어떠네, 이게 신세대네, MZ세대네, 이런 설명이었어요. 그런데요. 지난 14일 대전 국립현충원 당시 쓴 방명록 글씨체하고 어제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서 쓴 글씨체가 좀 달라졌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여러분들께도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달라진 것 같은지요? 뭔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그러니까 언론의 한 일각의 분석은 이래요. 14일 글씨와 어제 글씨가 달라졌다. 뭔가를 그동안 이 글씨체 가지고 말들이 많으니까 의식해서 일부러 뭔가를 좀 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윤 전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달라진 것 같습니까? 네,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진 것 같습니까? 6월 14일 날은 좀 뭐라 그럴까 비문은 아닌데 예. 글 자체가 좀 성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 주체가 또 잘 안 보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잊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건 대통령이 외국 방문했을 때 주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예, 그리고 글씨도 조금 성의 없이 쓴 것 같은데 지금 어제 글씨는 굉장히 진하게 이 힘도 좀 줘가면서 글씨 처음 하는 글자가 굉장히 크게 썼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긴장을 한 아직은 좀 이준석 대표가 나이도 이제 36, 7 예. 되고 저런 거 방명록 쓸 일이 뭐 있겠어요. 사실 그 나이 때 방명록 쓸 일이 많지 않죠. 거의 없죠. 축의금 쓸 때나 방명록 친구들 결혼식 가서나 이름 좀 써. 그것도 이름만 쓰지 저런 글은 그렇죠. 안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악필이긴 한데 또 대학도 컴퓨터 공학 전공하고 하니까 주로 컴퓨터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런 것 같은데 저 정도는 충분히 좀 이해해주고 저렇게 발전하는 모습 보니까 저는 좋고 또 정치인으로서 대표까지 했으니까 저렇게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 저는 그래서 글씨체보다도 저렇게 노력한다는 면에서 저는 좋게 봤습니다. 사실 과거에 정치인들 방명록 글씨가 주목받은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로 오탈자입니다. 이거 틀린 글자 썼네 이런 거 지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글씨체 자체가 좀 주목을 받아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최근에 그런 얘기들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진만 보시면 여기가 어디인 것 같으신가요? 이게 국회 본회의장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입니다.
이번엔 멜빵 청바지 입고 등원한 유호정 의원, 정의당 의원입니다. 과거 이제 옷차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조명을 좀 받았었죠. 근데 어제는 이런 차림이었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변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모습으로 의정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사진으로 실려 있는데 김재섭 전 비대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진? 뭐 원래 유호정 의원이 국회에 이렇게 옷을 좀 편하게 입고 오는 것으로 좀 유명하시긴 하죠. 앞서서도 좀 주목을 받았었죠. 네, 원피스를 입어서 이제 한번 그게 화제가 됐던 적도 있었는데, 예. 저도 사실 국회에 출입할 때 옷 이렇게 좀 편하게 입기로 또 유명한 저희 당에서는 유명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셔츠를 입지 않았던 것처럼. 예. 그래서 전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사실 직장을 우리가 갔을 때나 아니면 어디 뭐 외출을 할 때 가볍게들 많이 입는 복장들이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이 장소가 국회라는 좀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는 것인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결국 유호정 대표 스스로도 비례대표고,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계각층 연령대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죠. 그 연령대나 그 직업군을 대표하는 자리로서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거든요. 유호정 의원은 분명히 이 옷이 편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지금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 노동자의 복장을 하기 위해. 그리고 얼마 전에 국감 때도 자기가 그 작업복을 입고 국감을 치렀던 적이 또 있어서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어떤 분명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 노동자를 대표한다. 난 20대, 30대를 대표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줄 수 있어서 예.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거죠. 노동자 작업복, 유래가 작업복이다. 활동하기 편해서 종종 입는다. 이런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확실히 아까 기사 하나와 사진 2장 봤는데 뭔가 이런 게 주목받는 게 약간 변화의 모습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뭐 젊은 바람 뭐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